안녕하십니까, 방수월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2월 21일 정리를 한 내용들인데 오늘 영상 올리네요. 지금은 오전 5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형 챗 GPT 전방위 지원을 정부에서 할 겁니다. 테마가 더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테마로 한번 주가가 슈팅이 나온 거고, 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거다. 이 챗 GPT가 뭡니까? 예? 이 채팅형 AI를 말하는 거죠. 사실 예전부터 뭐 있었던 기술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본격적인 테마가 형성이 된 거고, 작년부터 이제 딥러닝 머신,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좀 유심히 봐야 된다. 결국 미래는 올 기술이다. 추천을 드렸고, 바닥에 있을 때 계속 사야 된다. 저는 주가 떨어져도 산다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주가 슈팅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되려면 정부에서 많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6G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은 2030년입니다. 2년 앞당기기로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정부의 이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많은 이제 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6G 주도권을 확보하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겠죠. 경쟁이 본격화될 건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발받쳐 나가서 같이 해먹어야 된다는 거죠. 6G 상용화 시기를 2028년까지 보고요. 미국 2028년 7월 달에 LA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맞춰서 6G 상용화 자체 통신 시장 주도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따라가겠죠. 통신 장비가 초반에 강할지 모르나 결국에는 통신 장비는 힘이 약해질 겁니다. 왜냐면 5G랑 6G는 완전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5G까지 2G 뭐 3G 4G까지 봤죠. 4G에서 5G가 하는데 10년 걸렸고 5G에서 또 6G가 하는데 또 1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가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이때까지는 해왔을지 모르나 이제 6G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여기엔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런 항공, 우주, 드론, AI, 배터리, 네트워크, 통신망, 클라우드, 반도체 이 모든 기술의 집약체가 6G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 UAM을 하는데도 필요한 기술이고요. 이 드론 택시, UAM 운영에도 필요한 기술이고 이게 이제 다 6G에 들어가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왜 이제 VR이랑 뭐 5G 관련해가지고 뭐 드론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그렇게 기술을 선보인 것처럼 2028년 7월 달에 LA 올림픽에도 미국이 그런 기술력을 선보일 건데 그러면은 그 이제 그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테마가 또 다른 6G 테마가 열린다는 건데 그 전부터 이게 이제 약간 라이징 스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가장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런 드론 기술도 가지고 있으면서 6G 기술 그리고 우주 기술 다 가지고 있는 하나 그룹사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제 눈에. 템베가 갑니다. 그런 기업들은 제가 한 6년 7년 봐야 된댔죠. 하나 시스템을. 근데 그게 작년에 재작년에 말한 건데 벌써 2년 지났어요. 이제 5년 정도만 더 보면 됩니다. 2년 금방 가죠. 2028년자 기준으로 해서 이 흐름이 변한다. 이걸 선보이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5G까지는 그 통신 장비 관련주들 중에 템베가 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생각나는 이노와이어리 뭐 이런 기업 이노와이어리 이런 기업들이 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6G는 그 흐름이 우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항공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제 좀 봅시다. 제놓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매수하기 좋잖아요. 예, 예전에도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이 바닥에서 이제 추천드렸죠. 이렇게 올랐었고 지금 꽤 오랜 시간을 행보를 했습니다. 행보를 했고 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기 좋은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는 다시 매수 관점으로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트레가이도 계속 좋다고 했던 종목이고요. 세트레가이도 이 바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또 높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예. 10배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세트레가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히 좋은 시세를 줄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2026년 7년 이 6G와 같은 기점으로 봐야 합니다. UAM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산업군 중에 여기 이제 드론, 뭐 로봇 AI 이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테마가 하나 또 파생되자면은 지금 우리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6G 배송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배송하는데 한 30분, 1시간이면 배송 클리어가 됩니다. 이건 이제 MFC라는 이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아마 될 건데, 이 MFC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주문 배송 시설이에요. 이게 설치가 될 겁니다. 낙찰을 받고 기업들이 도심의 이 인근 지역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상품을 보관한 다음에 주문 즉시 배송 가능한 소규모 물류 시설을 만듭니다. 드론을 띄운다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또 드론이 들어가겠죠. 어. 그 당연히 이제 로봇 기술,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물류 시설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이 6G라는 건 집약체입니다. 집약체. 이 6G 안에 UM에도 필요한 기술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이런 미래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밸류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는 이런 걸 차트를 본다고 해서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 투자는 그냥 뭐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치 투자죠. 어찌 보면. 가치 투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주가의 변동성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죠. 가치를 알고 투자를 하면 산업이 앞으로 어떤 산업이 가치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 투자에 필요한 모든 거를 이 방구석 월트가 다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산업군들이 뜰 거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치가 생길 거다. 예. 자, 말 나온 김에 이 반도체도 나왔죠. 반도체를 지금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거다,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될 거다. 이 수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이 업황 개선이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대기업들, 파운드리 우리나라 파운드리 기업들이 차입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공장은 크죠. 어, 경쟁은 계속해야 되죠. 환율은 올랐죠. 모든 게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지나면은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다. 중국발 리오프닝,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자동차 구매량, AI, 폰, PC 구매력이 올라갈 거다. 그게 하반기쯤으로 보고 있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고요. 대기업들, 이 파운드리들이 돈을 그 종속회사, 연결회사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끌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거의 뭐 이런 시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쯤. 이 흐름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설 거다. 반도체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 시기가 있고 하락 시기 반복한다 했죠, 제가 계속해서. 지금은 이 시기라는 거예요. 찍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 대덕전자를 14,000원에 추천드리면서 이게 이제 3만 돌파를 했는데 대덕전자 처음에 추천드릴 때는 왜 추천드렸죠? 이제 PCB. 자, 반도체, 판매량 늘어날 거다. 왜냐?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언택트 문화가 생길 거다. 그러면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PC 판매, 구매력 이런 게 다 증가할 거니까 1년에 노트북 한 1억 8천만 대 팔린다 했죠. 2억대를 넘어설 거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 PCB 관련주들. 뭐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이랑 뭐 이런 대덕전자 이런 애들이 좋아질 거다 했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반대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섹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를 제가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관련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엔터, 게임 사놔야 된다. 올해는 중국 관련주를 좀 사서 준비를 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반도체도 들어간다. 이 반도체는 올해 말쯤부터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제 해당이 되는 그 섹터는 애플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진출이 거의 초읽기라고요. 그 결제 관련주를 좀 주목해야 되고 아마 이제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삼성페이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연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애플페이 관련주로 뭐 한국정보통신, 이루온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기는 여전히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애플페이 들어오면 이제 주가가 빵 하고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뭐 상황을 봐서 뭐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또 말 나온 김에 또 이 중국도 자동차 구매력이 올라간다 했죠.
말 나온 김에 자동차도 봅시다. 작년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 1위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2위가 이제 비아디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그룹이 7위거든요. 37만 5천 대가 팔렸어요. 8천만 대 정도의 그 왕성차 중에서 800만 대가 전기차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0% 정도까지 전기차가 올라왔다.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100년 동안 기름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름은 앞으로는 리튬이 될 거다. 리튬. 그 리튬은 포스코 케미칼이다.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목표가 30만 원 잡아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도 봐야 되고. 예. 자, 그 관련돼 있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이 소비재 그런 애들 중에서 지금 그 동박도 알짜배기거든요. 동박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구리박이 뭐 주류가 아니다. 응극이죠. 양극 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동박 또한 알짜배기죠. 중요한 동박이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필요하죠. 필요한 소재입니다. SKC가 LG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죠. 이제 LG 머티리얼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순항 중입니다. 점유율은 이제 13% 정도로 3위고요. 1위는 중국, 2위는 이제 대만 쪽인데 1위나 2위나 뭐 똑같은 점유율 19% 정도로 이제 왓슨과 창춘이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일단 일지 머티리얼즈 좋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공장이 한 4만 톤 정도 생산을 합니다. 4만 톤. 이 가동이 공장이 완성이 됐고 가동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한국에서 2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한국보다 더 크죠 공장이. 말레이시아 쪽에 있는 공장이 2배 정도 그 체급이 큰데 영업이익도 더 좋아요. 영업이익도. 왜냐면 이제 인건비 일단 싸죠. 말레이시아. 간단하게 접근해도 영업이익은 많이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거의 한 700% 올랐죠. 700% 정도 올랐다가 2만 원짜리가 한 700% 가까이 갔죠. 갔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시기는 또 모아가도 되는 시기입니다. 다시 성장성을 가져갈 기업입니다. 예. 자, 거의 뭐 그냥 하락한다 싶으면 이런 바닥이다 싶으면 일단은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다가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보셨죠? 판매량이 말해주고 있죠. 시장 점유율이 이런 이제 전동화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제 대체가 된단 말입니다. 예. 400만 대 정도 나오던 전기차가 800만 대 작년에 팔렸으니 거의 뭐 2배 뛰었죠.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런 산업의 초기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SK 시그닛은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 말 그대로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충전 시장도 커질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SK 시그닛이 그래도 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텐백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거 시작한 게 이때쯤인데, 그 유튜브 시작한 게, 이미 올랐잖아요. 이걸 추천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갈 줄은 몰랐죠. 예. 근데 이제는 추천을 드릴게요. SK 시그넷은 삼각 수렴을 긴 시간 동안 하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산업군에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SK 시그넷도 지금은 한 35,000원 선 정도 오면은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점을 한 28,000원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한 방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아웃복서처럼 이런 식으로 매수해 나가면 됩니다. 음, 이거는 뭐 계속해서 그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는데 이 사실 뭐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도발하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고 우크라 재건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차거든요. 이 재건 논의가 다시 아마 부각이 된다. 현대건설 기기가 좀 올랐고 1조 달러짜리 재건 시장입니다. 전 세계가 아마 다 덤벼들 거고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건설 장비 관련주들도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뭐 두산이라든가 이런 현대 뭐 건설 장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거다. 그리고 뭐 수산중공업 뭐 이런 것도 있죠. 수산중공업도 지금 보면은 거의 뭐 다시 조정받고 바닥이 있죠. 분봉 차트를 봐도 거의 뭐
거의 뭐 수렴 끝났어요. 예, 이런 거 다시 이제 올라와줬거든요. 쭉 떨어졌다가 올라와주고 다시 떨어졌다 지지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음, 아무튼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거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재건 논의가 부각이 되면서 건설주들이 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이런 원전이나 수소 인프라, 어, 그리고 물류, 이런 교통망, 도로 23,000km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병원, 주택, 학교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돌려야 되니까 수소 인프라 이런 수소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된다. 그 IMF도 이제 재건에 관련해서 지원을 할 거고 한 160억 달러 정도 된다. A종류가 아마 조만간 소식이 나올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소식 나오면 또 뭐 이슈가 되면서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건설 장비주만 볼 게 아니고 물론 가장 큽니다. 근데 원전이나 수소 인프라 이런 애들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자, K바이오다. 이제 뭐 K팝 열풍이다. 뭐 K푸드 떠나서 K바이오입니다. K바이오. 자, 중동에는 건설주가 지금 먼저 갔는데 중동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진출을 할 겁니다. 어, 건설주만 가는 거 아닙니다. 대웅, 종건당, 메디톡스 이런 애들 진출할 겁니다. 중동 국가는 이제 R&D가 부족하죠. 이제 노다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툴리늄 톡신인 나보타라든지 이런 팩스쿨루, RF텍 같은 경우는 유스필이죠. RF텍 추천드리려고 여기 그냥 써놨는데 RF텍은 뭐그 중동 관련해서 그런 건 없죠. 근데 이제 보툴리늄 톡신은 유스필을 RF텍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천드리는 종목이죠. RF텍 좋게 보는 종목이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 뭐 대응 관련 그 저기 뭐냐 톡신 히알루론산 필러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런 게 중동 국가 쪽에 진출하면은 RF텍도 날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응 제약은 올 하반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포함 7개 국가의 나보타, 팩스쿨루 본격적인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메디톡신한테 1심에서 졌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메디톡신은 올랐죠. 음. 자, 메디톡스는 20만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가 그동안 빠그러졌거든요. 대웅이랑 소송을 하면서. 근데 이제는 다시 올라갈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근데 뭐 판결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메디톡스한테 졌지만 이거는 사우디 진출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섹터는 내년부터 좀 그 본격적인 상승 가도를 달리지 않을까. 중동에 진출하는 바이오 기업들. 중동은 노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근당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1호 빈혈 치료제, 네스베. 마찬가지로 6개국에 신청을 합니다. 황반 변성 치료제, 루센비스 진출을 목표로 같이 하고 있고요. 종근당은. 메디톡스는 두바이 쪽에 이 국영 기업입니다. 이제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따라가가지고 MOU 체결이 된 거죠. 이거 이제 톡신 MOU 체결을 해서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요. 바이오시밀러죠. 그래서 어쨌든 대웅 바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종근당도 바닥이 있죠. 8만원대입니다. 24만 9천원 하던 게. 그렇죠. 그리고 RF텍 RF텍 강력한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녹십자랑 같이 이 히알루론산 필러 같이 이거 협력해가지고 국내 시장이 한 4천 5천억 정도 되는데 국내에서 같이 판매하는 걸로 합니다.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높은데 시가총액이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하락 그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RF텍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동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한번 붐이 불 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사실 매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주가는 다시 한번 빵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달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여유 되는 대로 사모으세요. 자, 소주값, 맥주값 또 오릅니다. 주류 관련주 보혜양조라든지 보혜양조죠. 보혜양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보헤이 양조 주가 낮아요. 계속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 보헤이 양조라든지 뭐 진로, 제주 맥주 추천드립니다. 제주 맥주. 제주 맥주는 그 흑맥주거든요. 제가 어제도 먹었는데, 자, 제주 맥주 지금 그 주가 완전 바닥이죠. 1,500원밖에 안 해요. 6,000원에 상장해가지고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계속해서 실망을 주면서 1,500원밖에 안 합니다. 거의 뭐 개박살이 난 상황인데 주가는 거의 바닥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주 거멍에일이라고 있는데 이거 인기가 좋은 걸로 알거든요. 어, 실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매진도 빨리 되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한번 따볼게요. 소리 들리십니까? 예. 제주 거멍에일입니다. 이거를 한 박스를 선물을 받았는데 자주 먹어요, 저도. 거의 뭐 하루에 한 캔, 이틀에 한 캔씩 먹는 것 같은데. 주가 바닥이 있고요. 제주 맥주 추천드립니다. 음. 와닿거든요. 제가 맛이 없으면 안 먹겠죠. 괜찮고, 또 판매도 빨리 되고, 주가는 어쨌든 바닥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소주값, 맥주값이 오르는, 이런 시기고 해서, 아직까지는 뭐 변화는 없지만, 바닥에서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죠. 여기도 한번 터져줬고, 한번 올라갈 거다, 이 생각합니다. 제주 맥주 지금 그 매수하기 좋아요. 예. 주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무학, 카스 이런 거 있죠. 자, 무학도 거의 뭐 다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죠. 지금 근데 사면 물릴 겁니다 아마. 한번 하락 조정을 줄 거고 4,600원까지 이 바닥까지 한번 터치하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무학, 카스 이런 것들 다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이죠. 지금 그 이런 주류 관련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능기업 한번 볼 건데 지능기업을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이렇게 한번 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지능기업을 한번 추천드렸었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날라갔습니다. 70% 60%인가 갔는데 다시 한번 사도 된다고 했죠. 이 조정받는 자리에서 사도 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는 자리에서 사도 될 꼴로 보입니다. 그쵸? 지금 거의 힘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뭐 지금 내일 당장 사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좋은 자리라서 한 번 더 안내드리고요. 개인적으로 1248원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네요. 비중 좀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받고 마지막으로 아우딘 퓨처스가 지금 약간 마이너스인데 제가 한 9% 마이너스 났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는데 목표가를 제가 한 4천 그때 4,000원 정도 생각한다 했는데 좀 수정을 해서 한 2,400원에서 2,500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죠. 바닥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서 그냥 개미들 흔들고 있는데 뭐 상패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예, 단타치기에 15분 봉으로 120분 봉으로 봐도 거의 뭐 바닥이라서 당연히 이제 수익권으로 매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15분 봉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분봉이죠. 한번 돌파해주고 조정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오늘 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예. 다시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하고 오전 6시네요 벌써. 오전 6시 5분이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